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계월전 지문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구체적인 지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특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홍계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홍계월의 영웅적인 면모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홍계월 전에는 바로 이 주인공이 홍계월의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작품을 보면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영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홍계월이 남장을 하고 나타나는데요. 남장 모티프 또한 나타나고 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여성 영웅 소설에서 남장의 의미는 바로 전통적인 여성관 아래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장을 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사회 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장은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남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장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해서 이 작품의 한계점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앞부분 전체적인 줄거리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중국 명나라 헌종 시절에 명문가 자손 위국공의 부인 양씨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문가 자손, 즉 고귀한 혈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옥황상제의 시녀가 자신을 찾아오는 태몽을 꾼 후 뒤늦게 홍계월을 납니다. 네, 이것은 바로 비정상적인 인물의 출생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릴 때에 고난이 나타나는데 바로 장사랑의 난이 일어나 계월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련 속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여공에게 구원된 계월은 평국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납장을 한 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계월을 구출해준 여공에게는 아들 보국이 있었는데요. 이 둘을 함께 가르치고 이 둘은 과거의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물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 있네요. 자, 이때 이후에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로 전쟁에 출전하고 도망친 서달의 뒤를 쫓아 들어가 벽파도에서 친부모와 계월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자는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평국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국이 남장을 한 사실이 들키는 부분이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들키게 되냐면 어이가 병이 든 평국의 몸을 진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있어서 수상쩍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남자인 줄 알았던 평국에게서 여자의 맥이 잡힌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천자가 정말 평국이 진짜 여자인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때 평국이 혼자 스스로 내적 독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이가 내 맥을 보았으니 본색, 즉 자신이 여성임이 드러났을 것이다 라고 내적 독백을 통해서 앞날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차림을 하고 규중의 몸을 갖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앞날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술상의 특징을 본다면 이렇게 계월의 슬퍼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계월이 천자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남장을 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 장사랑의 난을 통해서 시련의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자의 행색을 하고서는 집안에서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 같아라고 편국이 남장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폐하를 속인 죄를 저질렀으니 속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을 읽고 천자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비록 천하가 드넓다 하나 문제와 무죄를 겸비하고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갚은 충효 빼어난 상등급 장수의 재주는 남자라도 지니지 못할 것이로다. 비록 여자일지라도 어찌 벼슬을 거두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며, 편국이 비록 자신이 여자임을 속였지 같이 용서를 해주고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천자가 계월의 아버지를 불러서 계월의 혼사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요. 편국이 규중에서 늙는 것이 불쌍하니 편국의 혼인을 위해 짐이 중매를 서고자 한다라고 하며, 바로 편국과 함께 공부하던 보국을 사위로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국공은 가르침을 베푸심이 마땅하십니다 라고 하며 편국의 배필을 보국으로 정하려는 천자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계월은 자식이 되어 그러한 부모의 명령을 어찌 거역하며 천자의 하교를 어찌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렇게 보국과 혼인하라는 천자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런데 편국은 이렇게 보국과 혼인하는 삶을 원치 않았었죠.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남자가 되지 못하면 한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이렇게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무례를 범해서 홍계열이 이를 처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혼인으로 인해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편국과 보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자 천자가 편국에게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아무래도 상급의 위치에 있는 편국이 보국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보국이 이 명령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계월이 저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분명히 계월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보국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또한 보국이 남성 우월 사상을 가지고 여성인 계월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보국에게 아버지인 여공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란 일이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계월을 갈시하다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며 빨리 그 명을 따를 것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국이 그 명을 따라서 전장에 나가서 적군들을 이와 같이 무찌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파죽지세의 기세로 싸우던 보국이 한순간에 적들에게 에워싸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 홍원수가 나아가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다 무찌르고 보국을 구하고 오는데요. 이때 보국이 홍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자 홍원수가 보국을 꾸짖게 됩니다. 저리하고 어찌 남자라 칭하리요.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라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무시해왔던 보국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출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